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저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뺏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론을 길게 가져가지 않겠으니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오늘 주제는 금융지주입니다. 첫 번째는 KB금융이고 2017년부터 정리한 자료입니다.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안정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KB금융을 매수하셨다면 배당금과 주가 상승을 합하여 총 수익률은 50%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배당금을 받으셨더라도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상승할 때는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해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배당주라고 생각되지만 높은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3%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망설여지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배당의 안정성을 고려하신다면 KB금융만한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영상 속 자료에서도 보이다시피 KB금융에 비해 주가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KB금융은 5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던 해도 있었지만 신한지주는 2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인 게 다였습니다. 평균 배당 성장률은 KB금융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였지만 배당 수익률은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KB금융에 투자를 하기 망설여지신다면 신한지주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균형이 잘 갖춰진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주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부터는 변동성은 낮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배당 성장률도 13%를 넘기면서 높은 성장을 보였고 배당 수익률도 평균적으로 5% 중반대를 넘기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024년에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균형이 잘 맞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조금 애매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배당금의 변동성도 있는 편이고 배당금을 지급한 이력이 짧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CET1 비율이 제일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도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수익률 측면에서도 물음표가 생기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증권사를 인수하였고 보험사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결정하신다면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는 성장세가 무서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도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긴 했으나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여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는 못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주가와 배당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투자를 하기 망설여지실 수 있으나 여전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BNK금융지주입니다. BNK금융지주는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고 2018년에는 마이너스, 2019년에는 플러스, 2020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면서 변동성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NK금융지주의 배당금을 보더라도 2020년에 삭감을 보였고 2023년에도 삭감을 보이면서 배당금도 변동성을 보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기업이지만
최근 2년 동안은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출 수만 있다면 투자하기 적합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7번째는 DGB 금융지주입니다. DGB 금융지주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던 적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하락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지방 금융지주인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에 비해 배당 성장률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확인한 금융지주들은 2024년에 모두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DGB 금융지주의 주가는 반대로 하락하면서 매우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CET1 비율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배당 성장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여 CET1 비율이 회복되고 성장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결정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8번째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가장 무난한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분이 높은 국책은행이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은행이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2021년부터는 꾸준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배당금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결산 배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분기 배당을 추진하겠다고 공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난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9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주주환원에 미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내 기업들은 분할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반면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히려 합병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세금이 발생하는 현금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미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리츠 금융지주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재무적으로 건전하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예측이 불가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도 심하다고 할 수 있고 배당 변동성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주가와 배당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는 어려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IB에 강하기 때문에 기업 인수, IPO 등 기업 시장이 활발해질 때 투자를 하기 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투자를 위해 한국금융지주에 꼭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지주들의 과거 성과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융지주라고 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성장성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는 투자자들의 판단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널리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